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 하시죠. 그 법원에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경하는 거, 그건 무슨, 받아주는데 무슨, 법원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변경 신청이 채권자가 할 수 있고요. 변경은 이제 뭐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건데, 채권자가 신청하면은 법원이 보통 2번, 3번 정도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소유자가 갖겠다. 중개업소에서 누가 이제 높게 사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요새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자기가 경매들 할 때는 6개월, 1년 전인데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무마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취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은행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제 채권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연기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 보통 1번, 2번, 많게는 한 3번. 그래 하는데 보통 연기는, 유동화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이제 공장이 한 3차 떨어졌는데 전화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한 달 연기를 시켜버리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봅니다. 전국에서. 몇만 명이 더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또 높게 팔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특히 유동화 회사에서 이제 MPL 물건을 연기하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 될 겁니다. 반 이상. 한 7할 정도는 아마 MPL일 겁니다. MPL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무마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가 이제 MPL에서 많이 한 달 연기달았습니다. 자, 봅니다. 오늘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방금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구독 시험 가서 한번 같이 보죠. 이제 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은 점은 이제 이게 관심 물건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 물건을, 제 같은 경우에는 관심 물건이 한 3,000건 등록되어 있죠. 공매가 290건, 경매가. 그죠? 옛날에 이게 많이 등록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내 정도까지 등록된 사람 없을 거예요. 쭉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등록되어 버렸는데, 원래 1,000건 이상 안 되는데, 구독시험에서 내 원체만 특별히 이게 이제 전산을 이어가지고 등록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000건 있는데, 너무 많죠, 그죠? 많이 등록되어 있죠. 옛날부터 하다 보니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관심 물건을 이제 조회가 쉽습니다. 이렇게. 낙찰된 건지, 이게 유찰된 건지, 지금 현재 내가 등록 행위 중에서 진행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열람한 물건 해가지고, 방금 보면은요, 이 동네 온천에 내가 이제 보니까, 하소영 씨 오셨어요? 아,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16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2억 8천, 1차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 상가가 1차에서 16명 도착한 건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재평가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용이 19평인데 요번에 2억 3,800인데, 자, 이런 겁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여기 이제 2층에 반도 보라 스카이뷰 가지고 2층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쭉 보니까 뮤즈 피아노 이 교실 같거든요. 요쪽 아니야. 뮤즈 피아노 일단 204호 요겁니다. 그죠? 4호인데 위치가 좋은 거예요. 지하철 옆에 있나? 바로 지하철 옆에 있네. 그죠? 미남역 여기 지하철 바로 옆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거리는 여기서 뭐 직선 거리 뭐 한 50m, 100m 안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좋고 임차인이 이리 보니까, 자, 전에 얘기했죠.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한 상가를 위주를 찾아라.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배당 요구 한 거. 이 공시되는 거는 여러분이 낙찰받아도 공시를 또 임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상가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에 1000에 50, 1000에 60 해가지고 요거를 2041, 2044 났네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아마 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래 쓰는가 봐요. 두 개를. 그래갖고 이제 204호는 뮤저 피아노로 돼가 있고, 그 다음 241은 또 왁싱 전문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2000에 월세가 110이다. 이러면은 월세 110이면은 이거는 이제 한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이죠.
그럼 2천 더하면 1억 3천이죠. 그럼 시세는 곱하기 일단 200 보면 됩니다. 보통은 200. 그럼 얼마입니까? 2억 6천. 그죠? 2억 6천. 2억 6천인데 2억 3,800이다. 근데 이거는 영춘보다 더 쓴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용이 한 20배 되거든요. 되는데 월세가 이제 지금 저금리니까 요 금리도 상당히 좋다 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계산은요, 환산보증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시세.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시세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요거는 환산보증 곱하기 2배보다는 조금 센데 낙찰가가 그래도 물건이 막 나름대로 가보니까 좋다고 이렇게 판단돼 갖고 2등한 사람은 차순위 신고하고 1등한 사람이 한 달 뒤에 잔금 안 내면 자기가 내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큰 다 소별되니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리 검색하시다가 그린 상가를 검색합니다. 하다가 뭘 본다고요? 검색하다가 배당 요구된 거 된 거를 일단 가지고 찾으면 쉬워요. 그러면은 그린 상가를 검색해 가지고요. 이렇게 검색하고 배당 요구된 거는 물건 종류에 이렇게 보죠. 상가 밑에 그린 상가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전국에 한 900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배당 요구된 거는 한 뭐 150개, 뭐 한 전후 한 200개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한 100개나 200개 막 그것서 왔다 갔다 움직였죠. 막 그거 위주로 달리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상가 낙찰 받을 때는 보고 보통 1차, 2차에서 받을 만한 상가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상가들이 보통 2차 갔을 때 1차에 접근해서 낙찰받고 막 그렇게 많아요. 배당 요구된 거는. 그걸 보고 딱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낙찰받아도 임대가 잘 나겠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관리비가 약해야 되겠죠. 관리비가 비싸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좀 작아야 되고 평당 관리비가 10,000원 크는 거하고 2,000원 크는 거 틀리죠. 들어온 임차인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0,000원 크면은.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부천에 옵시대를 낙찰받았는데 임대가 잘 나간대요. 그때 MPL을 받았어요. MPL을 해갖고 이제 받은 건데 좀 꾸진 옵시대인데 잘 나간대. 왜 잘 나가냐? 옆에는 새 옵시대이 큰 게 대형이 섰어요. 섰는데 거기는 안 나가고 자기는 임대가 잘 나간대. 왜냐 했더니 자기 옵시대는 꾸진 옵시대이지만은 주차가 2대 된대. 2대. 옆에 새 거는 한 대밖에 안 된대요. 알죠?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무실 쓰는 건데 부장님이 사장님하고 같이 일이 써야 되는데 임차를 하려고 가본 게네 옆에 새 거는 좋긴 좋은데 주차가 한 대밖에 안 돼.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차를 못 대죠. 그러면은 옆에 좀 꾸지도 옆에 임대를 합니다. 임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차가 잘 되는지 관리비가 좀 소액인지 그런 거를 잘 따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 좀 팔기도 좋고 임대가 쉬워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또 보니까 이게 어디고 요게 개나리 아파트가 나왔겠네. 자, 창구 용지 무학 아파트 요거도 누가 뭐 전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니 요거도 세게 낙찰 받았습니다. 세게 받았는데 요거도 지금 보면은 5층입니다. 5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할 게 많이 있어요. 전국에 많이 있는데 보는 요령은 이게 이제 재건축이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그럴 때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는 요거를 누릅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팍 봅니다. 보면서 토지용 계획을 눌러보니까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정비구역 기타 났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의 정비구역 기타 용어 3구역 용어 3구역인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냥 표시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럼 이렇게 된 거는 그 구역은 이제 지금 정비구역으로 이게 이제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비예정구역인데 예정 딱지를 떼고 정비구역 될 날이 1, 2, 3년 안에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비구역만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릅니다.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시 인가되고 막 그러면서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될 쯤 되면은 가격이 잘 올라요. 가격이 잘 올라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를 보는 방법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눌러가지고 정비구역 기타 이런 문구가 딱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일이 없는 거, 예를 진해에 뭐 풍호동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없는 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된 거라야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가격이 잘 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사파동 여기 낙찰받은 거 2억 800에 받았는데 돌아서서 한 달 뒤에 3억 1000 정도 됐습니다. 바로 낙찰받을 때 그랬습니다. 이거 저거 뭐 1차에서 더 받아가지고 1차에서도 뭐 7, 8천 거의 더 받아갖고 되겠나 이랬는데 돌아서갖고 뭐 잔금 넣으려니까 막 1억이 올라가죠. 한 3억 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어야죠. 정비구역 기타.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낙찰받아요. 수강생들이 받고 있고. 대방동 개나리 아파트. 요것도 보면은, 요거 받은 겁니까? 우리가 수강생이? 네. 요것도 보면 전용은 크진 않습니다. 12평인데, 1차에서, 떨어지니까, 결국은 1차를 넘겨봅니다. 그죠? 그럼, 애초에 여기서 받는 게 낫죠? 그죠? 이때 화면 받으면 어찌합니까? 배우자가. 어이구, 당신은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무도 안 찾는 물건인데 자기 혼자만 덜렁대갖고 낙찰 받아온다. 그럼 서운하죠? 핀잔 주고. 실제로 그게 맞는 겁니다. 고수는 외롭다. 혼자 받는다.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씩 찾아보시면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또 우리 수학 낙찰을 받았는데 아주 이제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요거는 이제 나오느라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데, 요게 지금 보니까 법원 바로가기에 해당 사건 가보니까 문건 송달돼 가니까, 지금 엊그제, 이 파산 선고받은 이게 이제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성계를 포기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나죠. 소유자가, 요 보니까, 소유자가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미스터 김씨가 여기 김씨가 소유자가 지금 항고서를 제출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요 문구 송달에 보니까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금액에 낙찰 금액의 10% 항고 보증금이 빨리 내야 돼. 안 내면은 이것도 이제 기각됩니다. 자, 냈다 치자. 그럼 10% 내가지고, 이제, 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소송이, 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주면은, 여기 만약에 6개월 있다가, 기각이 당해버리면요. 채무자, 소유자는 못 씁니다. 못 쓰고, 일반인, 이제 낙찰자가 만약에 항고해갖고 기각이 당하면은, 연 12% 띄워줍니다. 알겠죠? 10 띄워주니까, 1년 급이면은, 항고 보증을 10% 정한 게 그냥 낙동강 올려야 됩니다. 그죠? 채무자 소유자는 무조건 기각 당하면은 무조건 뭐 낙찰 금액 10% 걸어난 거 그거 무조건 몰수가 돼버리고 여타 그다음에 건저당 다른 채무자 소유자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항고해갖고 기각되면은 날짜 계산해서 연 12% 빠지는데 거기 1년 가면은 연 12%가 1년 가면은 그냥 100% 넣은 그대로 몰수도 있습니다. 1년 가면은 6개월 가면 반밖에 못 찾아와요.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항고하는 건 좋아요. 자기가 뭐 건조당을 이렇게 이거 가지고 건조당이 경매가 되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말소시키고 잔금 넣기 전에 어떻게 무마하겠다. 이제 말소된 건당권 설정계약서 말소 주말된 설정계약서를 들고 와서 자기가 뭐 경매 개시 결정을 이신청하겠다. 법원에서 오케이. 그 원인이 없었네. 그래갖고 경매를 취소시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따르면 되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뭐 조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죠? 움직이면 됩니다. 경매 물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 물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그게 항고가 들어오면 그건 받으면 되는 거고 법원에서도 10%가 들어오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은 그냥 또 항고 이유서라 하는 것도 10일 이내에 써내야 됩니다. 항고장만 들렁내면 안 돼요. 플러스 항고 이유서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항고장만 들어왔으면은 항고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각하됩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낙찰 받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면 좋겠어요. 문자나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낙찰됐습니다. 그거
이리 보내주면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저거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명도까지 저거 그러고 명도할 때 그러고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 없나 쭉 봅니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딱 발견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문제점이 나왔다 그거 나한테 연락하면 늦어요. 알겠어요? 오히려 10%만 띄면 괜찮은데 잔금 거의 다 넣어버려서 근데 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낙찰을 받아서 들른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 병도 그렇더라고요. 병도 외면 좋다 그러죠. 자기 병을 주변 사람 외면은 이게 뭐가 치료법이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거는 일일 해봐라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낙찰 받는 것도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받고 나서도 낙찰해도 되면은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 연락을 주면은 제가 그래도 봅니다. 사람이 그죠? 문자가 오고 수강생이 낙찰됐다 하는데 간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낙찰 받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낙찰 받고 여러 다가구 주택에 무배당 되는 사람이 5명이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명도가 문제죠. 명도. 지금 낙찰을 받으면은 다 마찬가지. 이런 거 다 낙찰 받으면은 어떻게 이제 명도를 하느냐, 그죠? 요 중에서 또 누가 유치권을 신고했어, 상가에. 그럼 뭐 상가 유치권을 신고해놨는데 2억이라고 신고해놨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 대출도 받아내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유치권을 또 무마시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도명령 쫓아내는 거, 명도라는 건 쫓아낸단 말이죠. 경매는 또 인도명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없어요.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도명령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쫓아내는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가감에 낙찰 받습니다. 모르면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니까 오늘은 인도명령 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가 될 겁니다. 자, 봅니다. 벌써 15분 지나갔네요. 자, 봅니다. 1번 놔두고요. 1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장인이 평균 연령이 퇴직 연령은 51세다. 잡코리아서 자, 이분 성함이 왜 됩니까? 이분? 네? 강창희 소장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한 70, 한 5 정도 됐을 겁니다. 50 됐을 건데 이분은 이제 연금 쪽에 한 40몇 년간 종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제가 어제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캡션 한번 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51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51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보통 65세죠. 그래서 51세에 퇴직해서 65세까지 이 크레파스 기간이 있어요. 한 14년간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하려나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 자산이 부채를 빼고 하면은 부동산을 빼고 나면은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그럼 이걸로 3, 40년을 살 수가 있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3, 40년간은 6천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3, 40년을.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도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80%예요. 60만 원 미만이 80%. 원장님은 145만 원 받는데 많이 받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 평균적으로 60만 원 미만이 한 80%다 이런 게 이 노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들 특히 내 나이 전후한 사람들은 58개를 전후하고 이런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안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평생. 그 여러분들도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일을 하고 수익이 나오고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노는 것도 한두 달, 1년 놀아보세요. 못 놉니다. 힘이 들어서. 일을 하면은 즐거워요. 1년 하니까 10년, 20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평생 현역은 뭐 할 거냐? 우리 원장님은 이제 뭐 유튜브에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 뭐 김동길 명예교수는 뭐 92살에 유튜브 하고 지금 95세 하고 계시거든요. 자,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2살인데 102세인데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8월달에 보니까 160회 정도인가 강의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거든요.
전국에 담임실 재점 강의하는 게 1년에 한 200회 넘을 겁니다. 250개 정도 보겠다. 내가 볼 때. 그 정도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막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죠? 100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자꾸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자꾸 하는 쪽으로 자꾸 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는데 지금 뭡니까? 앞으로는 인생은 무지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알겠죠? 인생은 짧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이거 보시면은 일단 한각까지만 살면은 100살이다. 여러분 한각을 넘기면은 이제는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우리 목표 3억 이상 벌자 연금 1인당 5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자 영수증을 빨리 낙찰받아서 또 농정부도 하나씩 만들어 놨자. 그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자, 그 참고로 보시고요. 자, 2번 봅니다. 많은 차이로 떨어졌다. 많은 차이로. 그죠? 20에 1067. 그 쓰실 때는 우리 수강생들은 주로 69만원 많이 씁니다. 제가 한번 쓸어갔더니 59만원 쓸어갔더니 밟혔어요. 들어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69만 씁니다. 몇백만 있죠? 예로 뭐 2억 569만원 2억 써도 2억 69만원 이런 썼습니다. 그죠?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창구 서상동에 근린주택이 경매가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여기 보면 낙찰가 뭐예요? 낙찰가. 여기 보면은 1등, 2등 차이가 많은 거죠. 많은 차이죠. 6억 쓴 사람이 있고 6억 1만원 쓴 사람이 있고 만약 제가 갔으면 6억 69만원 그럼 이 두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69만원 써주시면 제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구나 제가 압니다. 그래서 끝전을 앞으로는 이제 69만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수강생께 또 격리 되겠지. 나는 79만이다. 거기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자우지간 끝전을 조금 조정해줘요. 저는 이거 자주 보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15억짜리 15억도 많은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15억 들어왔는데 누가 많은 차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신입에 가서 뭐 경매를 말소하고 뭐 대출을 끌락해도 이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단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금액을 잘 써야 되겠다. 그죠? 뭐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그죠? 이게 이제 창구 서상동에 있는 큰, 다가구 원룸인데 6억 100인데 쭉 보면요. 임차인도 뭐 좀 많이 있네. 그죠? 많이 있고 좋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 풍구동에, 자, 우리 경매를 보면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19에 8028 한번 봅니다. 19에 8028. 자, 이래 보면요. 김해시 풍무동에 경매가 나왔다. 자,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봐요. 자, 풍무동에 전용 대지가 있고 전용이 크죠? 34평. 큽니다. 대지권도 있고. 자, 이래가지고 뭐 쭉 3차 가서 누가 11명에서 거의 2차네. 2차에서 뭐 1차 가격으로 거의 막 낙찰이 됐다. 11명 들어왔죠. 자, 이래갖고 이제 잔금을 치고 배당이 종결되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입자가 있어요. 전입자. 자, 그럼 우리가 1번 건저당 앞에 전입이 넣었다. 이러면은 우리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문제 없어요. 무조건 문제 없어요. 그럼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무대표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경매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인데 전용이 지금 34평인데 시세가 얼마냐 하면은 또 구독성 하면은 또 있거든요. 시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잘 나갈 때는 4억 7,800까지 나왔다. 4억 7,800. 그럼 지금은 얼마인데 시세를 눌러보니까 자, 지금은 요 딱 나오죠. 당곡 마을 현대 해가지고 나오면서 현대 아파트인데 이러면서 이게 115 이래 하니까 115 하니까 지금 최근에 2021년도에 지금 얼마입니까? 대가
대강 얼마입니까? 4억 5천, 4억 7천 되죠? 그죠? 자, 이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경매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로 놓으면요. 신탁 공매로 특히 놓아버리면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공매에서 신탁 공매, 지난주에 한 겁니다. 무궁화 신탁에 여기 이제 공매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안 내고 다시 4억 7,100인가 다시 놓은 겁니다. 이게 낙찰하면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떨어져갖고 여기 갔는데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5월달에, 5월달에 안 치르니까 다시 4억 7,100에 7월달에 다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안 치렀다. 자, 좀 이상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요거를 여러분 봤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봤다 크면은 신탁 공매에서 무궁화 신탁에 전화를 해서 누굴 찬다고요? 우선 수익자 제가 물어봤어요. 우선 수익자 연락자들께 벌써 신입을 뭐 괴양 신입인가? 요 조경수 대리한테 전화하면 된대요. 조경수 대리한테 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032 받아가지고 연락을 취해본 게네. 전번 낙찰자는 잔금 미납으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잔금 미납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대출이 안 된다 지금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대출 나갈 때 어찌 됐나 했더니, 저가 신입에서 대출 나갈 때는 소유자 본인이 거주 중인 거로 알고 대출이 취급했는데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은행에 이제 신입이 왔어요. 대출해둬라 이 말입니다. 해둬라 하니까 신입에서는 이제 그냥 보통 1순위 설정하고 3억 나가면은 뭐 3억 6천 설정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는 나갔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임금 채권 쳐들어오고 국세 뭐 법정일이 빨라갖고 또 1억 뛰가기도 하고 사니까 보통 쉽다 능가라 겁니다. 소유권 능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자가 안 들어왔죠. 능가긴 능갔는데 뭐 빚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무관계가 막 있으니까 나왔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로 요거를 이제 받아치고 공매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션에 가서 보다 보니까 공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나와요. 이게 4억 7,100에 나왔다. 아파트죠. 공매 아파트가. 근데 이게 이제 대지권이 없는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일단은 건물이 115, 34대평 전용이. 그럼 분양은 뭐 41대평 되겠죠. 자, 눌립니다. 눌리가지를 보죠. 이리 보니까 오른쪽에 재산 종류가 기타 일반 재산이었죠.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재산. 보통은 압류 재산인데 요거는 기타 일반 재산 가지고 집행 기간은 무궁화 신탁이라 무궁화 신탁 여기서 하는 거고,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7월 10일에 10시부터 다시 하루에 7월 10일이 언제고? 오늘이 8일이죠. 오늘이 8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네.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대요. 신탁 공매는. 알겠죠? 우리 압류재산은 3일 하죠. 그럼 요거는 아침 10시부터 해서 4억 7,100에 할 거고, 혹시 안 팔리면은 14일에, 그죠? 13일날 발표 내고, 또 이 안 팔렸다 그러면은 14일에 또 하고, 그죠? 또 안 팔렸다 그러면은 또 16일에 하겠다, 이 말. 계속 떨어지면서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봅니다. 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가가지고, 온비드를 가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가 있어요. 무궁화 신탁의 담당자. 그럼 요거 전화하면은 이 친구 잘 몰라요. 그냥 이 흐름만 이제 연결하고 온비드 공매 오래주고 이 정도까지 알지 잘 모릅니다. 신탁 보수 뭐 1% 정도 받고 이제 중개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중간에 이제 아까 그 신입하고 이제 그 대출해도 사람하고 그거를 신탁 계약해 가지고, 그럼 그때 보면은 이제 우선 수익자가 아까 신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기 이제 무궁화 신탁이 되는 거고, 위탁자는 아까 소유자입니다. 원래 그 아파트의 소유자.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7월 12일 날 다음 주 10시부터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쪽을 보니까요, 공매 공고안을 봐라 해가지고 때가 있는데 입찰 정보를 눌리 보니까 뭐 별 볼 건 없고요. 그러면 시세 낙찰 눌리 보니까 자, 시세 낙찰에 이렇게 보니까 뭐를 가지고 그때 볼 수는 없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번 낙찰됐다가 미납된 거 있었죠? 그거는 입찰 일액에 눌려봅니다. 입찰 일액에 눌려보니까, 뭐, 나왔죠? 5월 달에 최저가가 2차로 뭐 갔는데,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잠깐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건 유찰되고, 이제 2차, 이게 거꾸로 됩니다, 이게 표시가. 그래서 2차가 있었는데, 누가 낙찰되고, 잔금을 안 치렀다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자, 요 아시죠? 해당 공고보기. 자, 누르겠어요. 해당 공고보기를 눌러서 이리 이제 봅니다. PDF 파일. 자, 열어서 보니까, 자,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재공매 했다죠. 재공매. 지난번에 미납을 해가지고 2차에서 낙찰받아갖고 미납했으니까 그 대지권을 이제 급해서 보니까 자, 건물은 1403호고 건물 표시가 있죠. 115 있습니다. 그럼 대지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6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6, 7평 대지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권은 이제 문제 없었어요. 아까 그거는 이제 고민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대요. 입찰을 하고, 뒷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개찰하고, 토지, 건물. 자, 건물에 부가세가를 붙여놨습니다. 2천만원. 왜 붙었을까, 이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되니까, 초과 되는 거하고 상가는 부가세가 꼭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천만원을 더 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4억 7,100을 받겠다, 이야기입니다. 내고 하라,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움직이는데, 뭐,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큰 뭐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온비드 사시면 되고, 10% 내고 보증금을 내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잔금은 30일 뒤에 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우리 평범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유의사항에 보면은 항시 신탁 공매나 이렇게 보면은, 인자, 가압류, 점유권, 뭐, 별도 등기 등등등등 해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네가 책임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탁 공매는 체납 관리비는 여러분 부담하셔야 되고, 재산세를 뭐 두 분 안 냈다 한 거는 아시아신탁에서 저가 자체 체납니다. 집행비용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되는 것이 부가세 문제,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 문제, 그 다음에 대출 받을 때 예로 상가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5억짜리를 압류재산을 우리가 2억에 받았다, 예로 3억 받았죠, 상가를. 3억 받으면은 3억 곱하기 뭐 80% 이런 식으로 대출이 잘 나갑니다. 보통 낙찰가에서. 그러나 공매신탁은 상가다 그러면요, 주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KBC에서 먹고서 계산해버리는데, 상가를 5억짜리를 3억에 받으면은 3억이 감정가 해갖고 거기에서 뭐 50%, 60% 이래 줍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작아요. 특히 상가 신탁 공매가 대출 금액이 작고, 나중에 해보면은 또 부가세도 내야 되고, 물론 2달 뒤에 다 냈다가 2달 뒤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환급은 받겠지만은 조금 돈이 많이 짜쳐요. 특히 상가, 신탁 공매 상가는 대출에 조금 제한이 있고 1차가 5억인데 3억 받으면 3억을 중개업소 매매 가격을 봅니다. 그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압류상 그냥 5억에서 3억 낮춰받으면 3억 곱하기 80%, 70% 이렇게 대출이 나와버리는데, 요거는 3억 낮춰받으면 3억을 이제 1차 가격으로 봅니다. 감정 가격으로.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시내비나 세방구에서 감정 가격 곱하기 60%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작아집니다. 압류상 같으면 3억이면은 3발 입사 2억 4천이 나올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신탁이다 하면 상가다 하면 3억에 5억짜리 3억 받았다 하면 3억에서 60%인 게 한 1억 8천. 그러면 한 6천 정도 잡고, 또 부가세를 또 한 2, 3천만 더 물어야 되고, 그럼 결국 한 8천만 작아요. 우리 압류상보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작시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소유자가 산다 하니까 한번 또 띠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동안 지식을 동원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띠보고, 아, 소유자밖에 안 사는구나. 이제 그런 걸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산 명시도 없죠. 기타 일반 재산은 우리 압류재산 재산 명시,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다 하면 아까 쉽게 접근됐어요. 여러분들이. 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똑같은 게 아까 경매가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요 쉽게 찾습니다. 찾아갖고 시세가 얼마가 하는데, 공매가 높이면은 잘 못 찾아요. 잘 못 찾고 그냥 헤매고 뭐 이게 단공 말이 현대기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매 신탁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싸게 살려면은 이제 어른 데 가야 돼.
여러분들 알죠? 고민을 해보고 발품을 팔고 아까 신입도 담당자 만나보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현장 답사도 가보고 전입체도 뛰보고 또 벨 한번 눌려가지고 진짜 한번 설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단점도 뭡니까? 인도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B점, J점, R점 배째라 못 나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건물면도 소송을 해요. 그러면 그 판결문 반대까지가 뭐 한 4개월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넣고도 못 들어가는 거죠. 4, 5개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사비를 뭐 한 500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잘해야 이제 빨랑빨랑 명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도 문제 그거를 많이 이제 하려 합니다. 거의 3분의 2가. 자, 그다음 봅니다. 이 쌍문동 아파트는 이게 8월 23일로 한 달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이게 한번 봅니다. 요 보면요. 야, 그냥 봅시다. 요 보면은 전입일자가 있고요. 항시 1번 건전항권자하고 싸움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싸움을 시켰어요. 요 놈하고 요가 시켜서 이 말숙인 등기라 하는 요 날짜하고 싸움을 시켜서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은 미상이죠, 미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 대박이 될 수도 있고 피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팔리는 이유는 요 사람 때문에요. 미스터 김이 지금 전세가 예로 3억 5천 정도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그럼 20에 10989 20에 10989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20에 10989 자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봉구 쌍문동에 아파트가 나왔다. 그죠? 전용이 뭐 25평이고 5억짜리인데 안 팔리고 떨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건저당 앞에 전입이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요 미상, 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로일 수도 있고 요처럼 오른쪽 쭉 밑에 가보면은 전세가 있죠. 전세가 있네요. 요 전용 면적에 전세가 많이 나갈 때는 4억 5천까지 나갈 때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근데 대출을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유자가 웰컴 저축은에서 대출 받았어요. 1번 대출을. 그래가지고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애초에 이 비싼데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신한은에 가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2.5%인데 요 가서 받으면 뭐 3.5 달러 하는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대출도 한 2억 빌렸다, 2억. 원금 2억 빌렸어요, 원금. 그러니까 2억 빌렸으니까 2억 4천 설치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빌리러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는 이제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까 뭐 3억 있는데 한 2억 좀 빌려서 이러니까 이제 웰컴 저축은에서 빌려준 겁니다. 알겠죠? 뭐 신한에 가보기에는 전입자 있다 하면 전입자 있으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줍니다. 그거 뭐 선순위 세입자다 해가지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웰컴 저축은에 가서는 전체 가서 빌려주고 자 3억 있지만은 그래도 한 5억 가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 하니까 막 저축은에서는 금리 막 좋다가 뭐 8% 9% 내라 하면서 대출 나가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있다 봐야 됩니다. 선순위가.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상,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그런데 가끔은 3차까지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수강생 보니까, 단순 전입자라. 그죠? 뭐, 채무자의 딸이고, 세입자가 아니라, 그런 게 발견되면은 이제 진짜 싸게 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요. 5번은 20에 3, 4, 6번입니다. 20에 3, 4, 옵스텔이다, 그죠? 옵스텔인데, 누가 이제 물어보긴 이해납니다. 20에 3, 4, 6번. 자, 오피스텔이 나왔어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그죠? 나왔죠?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전용은 뭐 7평밖에 안 되고, 조그마한 거 3차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거의 절반에 받았습니다. 55%에. 받아가지고 65% 파는데 요새는 하도 전세난이 심하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주거로 바꾸면 되죠. 동사무소 가서 요거를 재산세 내고로 해더라 주거로 해가지고 바꾸면 되니까 조금 이제 인기는 있는데 일단 봅니다. 이 시가 5천만원 주고 있다. 건저당이 있다. 그죠? 건저당이 있고 넣었다. 넣었다 말이죠. 넣었지만은 배당 요구를 전세를 5천 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서 소유자의 아들을 만나서나 정확한 임대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죠? 소유자의 아들을 만났다 말이다.
뭐 아들 때 누가 있든 상관없는 거죠. 뭐 뒤에 있으니까 전입 설정보다 뒤에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여기에 소액 보전금을 요 보니까요. 쭉 보니까 소액 보전금을 5천에서 2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소액 보전금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명도에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사업이 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명도 확인서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법원에 이첩 받아놓고 하면은 내가 낙찰자가 인감증명서를 붙여갖고 명도 확인서를 띄줘야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야 받아가는데 지가 이제 뭐 줄을 잘못 써가지고 늦어서 이제 설정보다 늦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2천 안 받아가면 또 모르죠. 아니 무배당 크면 그거는 이사비 줘야 되겠는데 이 받아가는 거는 이사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비켜달라 하면 자기들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 나갈 날 서로 잡아가지고 다 둘러보고 퇴가라 크고 그때는 퇴거도 하시라 이래가지고 이제 관리비도 물어보고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 키도 받고 이라고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줘야 되는데 또 멍청하게 또 덜렁 먼저 줍히면은 나중에 뭐 소액 보증금 받아가지고 내 나갈 테니까 먼저 좀 해주면은 뭐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 그거 이제 뭐 걔네 예쁜 아줌마께네 뭐 덜렁 좁혔다. 애는 또 오르나가 1년 거 1년. 알겠죠? 또 관리비 1년 밀어갖고 한 300만 덤뛰기 쓰고 뻔합니다. 막 흘러가는 게. 그래서 절대 명도확인서는 키를 받고 하기 이삿짐이 딱 1층까지 차에 그냥 99% 실었을 때 그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낙찰받아갖고 한 1년 고생했어요. 1년을. 또 인도 명령은 6개월이 해야 되죠. 6개월 넘어가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막 큰 문제 없이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에 보면요. 마산 내서업에 19억짜리가 한 10억 정도 떨어진다. 상가입니다. 상가. 그죠? 내서에 상가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김씨가 설정보다 늦다 빠르다. 자, 설정보다 늦다 빠르다. 빠르죠? 그럼 1억에 150만원이다 해놨는데 문제는 임차인과 소유자 사이에 무상 임차 확인 각서와 임대차 계약이 없다 그런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대출 나갈 때 1억에 이 전입자가 이건 못 받겠죠. 못 받았을 거고 1억에 뭐 전입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여기서 요 은행이거든요. 은행에서 이 사람 무시 됩니까? 이런 게네. 그 사람은 뭐 그냥 내 아는 뭐 동생인데 사업자가 지금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없습니다. 이랬다. 그럼 은행에서는 무상거주 각서에 사인하라 합니다. 임차인 김씨도 하고 소유자 최씨도 하고 그걸 받아놨어요. 경매 들어가면 꼭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1억에 뭐 지평가 오니까 1억에 15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럼 낙찰 입장은 애매하죠. 선수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 지임자할 때는 대출을 해줬구만. 퇴거하라. 사업자 등록을 빼고 우리가 1순위 설정을 하면 뒷날 들어라. 뒷날.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은행에 지치면은 무상거주 각서를 받아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물에 본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선순위 전입자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해준다. 그러고 우리가 설정을 오늘 하면은 내일부터 들어오라. 들어오면 아무 우리 상관은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러면은 경매들하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상거주 각서를 때, 그럼 각서를 구독시는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경매 절차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무상임 각서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2020에 4023. 2020에 4023.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10억까지 떨어져서 뭐 절반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같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가입니다. 그죠? 아마 5층, 6층이 같이 조금 쓰는 모양인데, 이거 뭡니까, 지금? 많은 상가입니까? 뭐, 사우나네, 사우나. 그죠? 사우나 해놨어요. 사우나 상가인데,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5층 하나 하고, 6층에 조금 요가 두 개 같이 이렇게 묶어서 경매 놓은 것 같아요. 넣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1억짜리가 있는데, 이 말이죠. 있는데, 1억짜리 있는 이 사람은 은행 설정보다 2017년보다 2017년, 이거는 2월달 빠르죠? 그래서 요거는 1억에 150 크면은 우리가 선순위죠.
인수죠, 인수. 배당료가 안 했으니까. 배당료 안 했으니까 인수인데, 자, 우리 구독션에 봅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오른쪽에 인수 금액이 1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는 왜 그러냐? 이거 아시죠? 임차인은 무상 임차, 각서에, 사인을 했더라, 뭐 이런 걸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인수를 안 하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은 항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눌러가지고, 이 우리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비고란에 보겠습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관리비가 한 2,500만원 연체된 걸 줘놨다. 그죠? 6월달까지, 작년 6월달까지. 그럼 지금도 막 밀리겠죠. 그러면 요거는 3년 이내 거는 공용 관리비는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돼요. 부담을 일단 이 사람 만약에 안 내면은 공용 관리비는 여러분이 이제 추가 비용으로 물어야 됩니다. 물고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 그 대신에 자, 그건 좋은데 그 다음 봅니다. 임차인과 소유사의 무상 임차 확인 각서와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투명하게 노출된 거죠. 무상 거주 각서가. 그럼 요거를 노출이 됐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요게 1억에 선순위 있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인도 명령 되느냐? 됩니다. 인도 신청하면은 보통 다 받아줍니다. 그럼 뭐 대출도 되느냐? 선순위 있으면 대출 안 되겠잖아요. 이런 거는 다 대출도 잘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는 은행도 알만큼 알거든요. 이제 이 판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도 경락장금 대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상 임차 각서에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사인을 했을 때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판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좋은 판례가 생겨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자가 집주인이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세입자하고 무상임차 각서를 허위 제출한 경우에 경매 시에는 반대로 진정한 임차 주장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법원에 무상거주 각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제출한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가? 판례는 부정한다. 그래서 2016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낙찰자의 신뢰가, 자, 잘 보세요. 매각 절차에 반영이 됐다. 이야기는 법원에 무상거주 각서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공짜로 그런 거예요. 반영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자의 건물 인도 명령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아까 1억의 선순위라 해서 그 주에 나가겠다 이게 되느냐? 속어 안 된다면 무슨 말 있죠? 자, 아까 신문도 보면 있습니다. 신문 제목 봅니다. 신문. 자, 상가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연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은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관리비를 다 공제했다. 자, 이야기는 만약 그 사람이 선순위 서로 아까 허위 가장 무상거주가 아니고 진짜 1억짜리다 이러면은 근데 가보기에는 관리비가 한 4천만원 밀려가 있어요. 관리소 가보니까 나는 1억 줄 게 있는데 관리소 가보기에는 안 내고 밀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제하고 6천만원만 주면 되느냐? 된다 이 말입니다. 집주인도 물어보니까 집주인한테도 옛날에 뭐 월세를 한 300씩 뭐 한 10달 밀렸더라고 뭐 3천도 공제할 수 있냐? 그것도 할 수 있대요. 공제하고 1억에서 가면 4천, 3천 빼고 막 3천만원만 인수하고 나가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안 나가면은 뭐 소송하면은 판사님이 3천만원 받고 빨빨 나가라 이렇게 판결 준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판례입니다. 낙찰자한테.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무상 거주 각서, 그죠? 무상 임차 확인 각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죠. 무상 임차 뭐 각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대출 나갔다. 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캐피탈에서 아파트가 대출 나왔는데 전입자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전입자가. 그래서 적당히 대출은 뭐 5억짜리인데 한 4억에 캐피탈 나왔는데 전입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캐피탈 전화하면 뭐랍니까? 그 선수님 맞습니까? 하면은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서 상담해서 물어보니까 무상거주 각서를 낸 전입자래요. 그럼 낙찰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된다고 봅니다. 된다. 그럼 그런 걸 확인하면은 5억짜리가 4억 갔다가 3억 2천 떨어질 때, 그때 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못 돌아요. 아이고, 선수는 전입자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이제 직접 발품을 팔아보니까, 은행 가서
여신관리부, 본점 여신관리부 가든지 저축은행 하여튼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한 선순위 전입자다 하면은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낙찰 받아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인도 명령이 나오느냐? 제가 몇 건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인도 명령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덜렁하면은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상거주각서라 하는 것을 이제 법원 냈으면 저가 당연히 내주겠죠. 내주는데 이제 판례를 조금 언급하면서 인도명 신청하면은 달랑 나오더라. 인도명령이 결정이. 부분 개수랑 경우만 그렇죠. 그거를 구독시연에 제출도 안 됩니다. 구독시연에 정보 정보 자 이런 겁니다. 법원에 제출 안 하고 요거를 요 보면 이런 게 있죠. 요 보면은 이제 법원 아까 이거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고사항이 있고 요 있죠. 관련 제보 있죠. 관련 제보. 관련 제보고 임차인이 무상거주 각서가 경남 신입에서 내용 보기가 있고 여기 이제 구독시연에 이런 거를 뭐 제출했더라. 이런 거는 안 해도 구독시연하고 법원은 잘 모르죠.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 절차에 반영이 됐느냐. 구독시연에 준 거는 매각 절차 반영돼 볼 수 없는 거예요. 참고 잘하면 되는 거고 매각 물건 명시서에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죠. 매각 물건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법보좌관이 이런 무상 이제 각서가 우리 법원에 이게 이제 제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매각 절차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막 안심하고 낙찰받아야 되겠다. 판례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7번.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써주고 경매 과정에서 아까 이거 이제 아파트도 이게 많아요. 16에 8216. 자, 아파트도 보면은 낙찰을 받으라 보면 꼭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선순위가 있는데 대출 나갈 때는 내 동생 해놔놨고 아무 전시도 없고 내 동생이 시골에서 올라왔고 지금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해놔놨고 저 교재 좀 거예요. 교재 원장님 교재 좀 가야 되는데 그 대출 나가놔갖고 16에 8216 경매에 들어가면은 똑 떠듭니다. 전세 있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체했다 했습니까? 태그해라. 설정하고 나서 뒤에 돌아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그를 안 하고 꼭 보면은 이제 경매에 들어갈 때 되면은 이제 시끄러워요.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만에 이 아파트 빌라가 하나 있는데 쭉 미납이 막 두 분 되죠. 지저분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세입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채무자 강씨는 채무자 강순덕의 동생으로 그죠? 조합에서 무상 거주임을 확인하는 강대인 자필 서명 임대차 권리를 배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참고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각 문구 명시에 그게 옛날에 뭐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생으로 조합의 무상거주임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의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 권리를 배제해달라고 하고 이 조합에서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참고해라 한 이야기는 대출 나갈 때는 공짜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는데 무상이다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니까 아닙니다. 나는 은행보다도 빠르고 그죠? 은행보다도 빠른 막강한 11월 달에 설정했는데 나는 10월 달에 미리 재림이 들어오는 3천만에 30년 임차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낙찰 받았을 때 여기에 낙찰을 받죠. 이게 어떤 사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낙찰자가 인도 명령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받아주느냐? 받아준다면 결정. 자, 그래서 그 결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죠. 그럼 여기에다가 공짜로 삽니다 해놔놓고 도장을 막 소유자하고 막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은 나오느냐? 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나오죠? 결정 나오죠? 나옵니다. 인도 명령 결정이 나오더라. 이해가시죠?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을 받아도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은행이 건저당 건자 같으면 보통 고소 고발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뭐 건저당을 개인이 했다. 기분 나쁘죠? 누가 옛날 내가 1억 빚고 설정할 때는 무상에다 개하고 나중에 뭐 전시에다 개하고 금액 팍 들었으니까 이런 경매 방해죄, 사기 미수죄, 소송 사기 미수죄 이래가지고 검찰에다 고발하면은 형사가 됩니다. 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냈다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말로서 나 3천에 31소 이거 하고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막 써갖고 냈다 하는 거는 그게 소송 사기죄입니다. 소송 사기 미수 걸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서류가 들어왔는데 유치권 가짜 서류 들어왔다. 가짜 전세가 들어왔다. 없는 거를 실을 만들어갖고 소유보증 받아물라고. 이런 거는 엄벌합니다. 엄벌. 잘못하면은 법정구속입니다. 법정구속. 아주 세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34평짜리인데 4명이 들어왔어요. 4명이 세입자가. 그럼 소유보증은 4명 받아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총각 처이, 과부 고래비. 4명이 산대. 한 아파트에. 4명 다 구속시켜요. 알겠어요? 양금역보는 나타내가 보통 가능하죠. 안 비키면은 애미고 안 비키고 그러면은 이해관계 되니까 잔금 치르고 이해관계인데 뭐 거짓말 해갖고 안 비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보면 1차 경매. 자, 어느 분이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왔어요. 뭐냐 했더니 자, 이런 겁니다. 14에 7, 8, 9 그제에 아파트 날짜 받았는데 14에 7, 8 잘 들으세요. 이런 경우 꼬이면 여러분들이 한 1, 2억 까먹습니다. 14에 7, 8, 9, 8 여러분이 1차 경매, 2차 경매 들어봤습니까? 경매가 하면 됐는데 낙찰되고 잔금 다 치렀는데 또 경매하면 더 됩니다. 이런 경우 2차 경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차 경매에 예로 2억짜리인데 전세자가 1억을 선순위가 있는데 배당 요구도 잘 했는데 임금 채권이 한 1억 5천 7천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국세가 막 들어와가지고 10원은 못 받았어. 그런데 이제 잔금 치르고 나중에 또 이제 세입자가 1억짜리 살고 있죠, 그대로. 근데 이제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또 경매 들어갑니다. 뭐 가압류가 뭐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 경매 2차 경매가 되면은 1차 경매의 임차인은 1억이라는 돈은 2차에서는 두 분 다시 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정일자 써본 거는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다. 알겠어요? 한번 1차 경매 써먹는데 2차 경매 또 써먹어. 그 전세계약서 그거 들고 그럼 그때는 일회용 반창고 확정일자는 떨어지고 얹고 전일일자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1억이라는 인수가 생긴다. 2차에서 2차 낙찰 여러분 2차 낙찰 봤죠? 그럴 때 이제 인수 생긴다. 자, 봅니다. 여기 잘 보세요. 1차 경매 이게 14에 7, 8, 9, 8 자, 검색을 해보니까요. 자, 잘 봅니다. 그제에 이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죠?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1억 1800에 한 70% 팔립니다. 적절하게 샀습니다. 경주 사람이 샀어요. 1억 1800에 적당히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한 70% 샀으니까 적당히 샀다 보는 거죠. 봤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미쓰리가 있는데 여사가 있는데 전입 확정이 압류보다도 빠르니까 1억 2천은 배당 요구도 했으니까 뭐 받아갈 확률이 많죠. 그죠? 아까 낙찰 얼마 됐죠? 1억 1800이니까 거의 별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다 받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받아가는데 여기 잘 보면요. 잘 보면은 가압류가 뭐시 누구누구의 12명 이 뭡니까 이거? 이 뭡니까 이거? 이런 거. 이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 가압류가 보통 혼자 하는데 누구누구의 몇 명 요거는 노동자위원장 김정고의 외 뭐 12명 이런 겁니다. 임금채권이 들어왔대요. 임금채권이. 자, 그러면 임금채권이 4천, 3천, 4천.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 하고 또 본 게 통령세무서예요. 통령세무서. 세무서가
2012년 11월 13일인데 이 법정기일이 언젠가 모르지만은 법정기일이 요 날짜 요날 압류인데 세무서 이날 압류인데 이날보다도 법정기일이 얘로 1억이 빠르더라 그러면 어째입니까? 이 연수 은혜가 합니까? 요 세무서가 합니까? 세무서가 하죠. 이 아까 임금채권 1억이 또 있다 그러면 임금채권도 또 빠르죠. 그러면 2억 전부 다 받아 갚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 임차인은 10원도 못 받아요. 그럼 확정장 써먹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 잔금을 채놨어요. 그럼 미스터 존은 잘못 받은 겁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공짜주도 안 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받아봤어요. 자, 받아가지고 이제 요 이번째 사건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써놨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배당표에 압류해가지고 교부 청구 요리 해놓은 거 요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럼 우리 방금 그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이래요. 구독시는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올려보니까 요번에 1억 1,800에 경주 사람이 샀으니까 그죠? 빼면은 1억 1,600 가지고 연수 언니가 가져간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 뭐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죠? 앞에 갈 수 있죠, 이게. 그러면 10원은 뽑아줄 수 있죠. 그래서 1억 2천을 그 당시에 못 받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받아. 그러면 미스터 존은 잘 받아도 못 받았다. 이 사람은 1억 1,800 그냥 떡 싸먹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상태 벌어졌어요. 자, 벌어졌는데, 미스터 조가 어느 날, 미스터 조가 보니까, 16에 693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2차입니다. 9번. 왼쪽 9번 있죠? 9번 여기 이제 2차입니다. 그 아파트가 아까 보죠? 아까 1305죠? 1305가 두 분 나왔어요. 그러면 2차 16에 693에 또 다시 나왔어요. 1305가. 그때 1억 2,500 팔립니다. 그럼 요때 팔릴 때에 아까 이연수 1억 2천만 원은 배당이 되느냐? 안 된다고 해요. 아까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겠죠? 일회용 반창고. 반창고입니다. 자, 봅니다. 16에 693.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 어떤 분이 왔어요. 이 낙찰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눈물이 끌썩거려 왔더라고. 보니까 자기 조선소 다니는 직원인데, 이걸 낙찰받았대요. 1억 2,500에. 그죠? 1억 2,500에 내가 1억 5,400짜리를 1억 2,500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 보니까,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도 보니까 은행보다도 빠르고. 자, 이 은행도 경사 셈하는 것도 잘못 나온 거죠? 선순위인데 불구하고 나온 거죠? 옛날에 경주 조씨가 경락자금대출 이거 해줬잖아요, 지금. 대출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잘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억 2,500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됐는데 1억 2천짜리가 빠르니까, 그냥 단순하면은, 배당을 받아가고, 명도한데 전혀 문제 없겠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자, 받았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요 장면을 보죠. 그래서 구독션은 요거를 잘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이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눌리보니까 아까 전에 본 이 사건입니다. 경주에 미스터 조가 1억 1,800에 받고 1억 2천 세입자가 있었죠. 있었는데, 자, 닫아봅니다. 있었는데, 지금 또 배당 요구한 거는 1억 2천을 10원은 못 받다. 이 말이다, 지금. 알겠죠? 그럼 1차 경매에, 1차 경매에 있는, 요 현황이 2차에 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2차 경매거든요. 2차 경매에 넘겨보니까 요 그대로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2차 경매. 그러면은, 이현숙 씨는 10원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찌 되느냐? 그럼 1차에서 2차가 넘어온 거죠. 그럼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건저당이 있고, 요건 또 건저당이 빠르지만은,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짝했죠. 1차하면 써먹겠죠. 그냥 빼뺐어요.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인수죠.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인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낙찰을 받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그러면요. 무료 사이트 보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무료 사이트 있죠. 무료 사이트 많아요. 그거 보면은 대항력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다. 이 정도는 표시되어 있는데, 요런 예상 배당표가 없어요.
요것처럼 예상 배당표에 1억 2천, 이거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없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이 화면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근데 이라도 보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아, 저거 안 된다. 1억 2천이 인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1억 5천 4백이지만 한 500만원 주고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볼 때, 항시 오른쪽에 있는 까만 단추 있죠? 까만 단추. 요거를 꼭 눌러가지고 그 있는 임차인이 또 다시 등장할 때는, 막, 그거는 인수가 된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금액이 워낙 작아가지고, 연수 연리가 뭐, 이제 요때 소액 보증금을 받는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2천이 인수가 발행하는데, 이거 판례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점유하고 있는 아까 이현숙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고 짜고 해갖고, 했는데, 또 보증금을 배당을 못한 경우에 후행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에 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일회용 반창고밖에 안 된다. 학전 잠 쓰는 거는 2차의 경매에서는 학전장 없다 보면 인수가 맞죠? 없다 보면.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가끔 이 사람은 1억 2천을 더 덤되게 썼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울고 온 겁니다. 저한테. 결국은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습니다.